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우신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제 2023년이 끝날 무렵이지만 아직 토트넘 캡틴 손흥민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팀에 돌아가기 전에 토트넘에서 2경기나 뛰고 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29일 브라이튼, 31일 본머스와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의 상승세는 굉장히 좋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었고 히샬리송도 살아나고 여러모로 좋은 흐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11라운드 첼시전에서의 악몽은 이제 서서히 지워지는 듯 싶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 당시에 로메로와 우도기의 퇴장, 제임스 매디슨, 미키 판더벤의 부상,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었으니까요. 게다가 13라운드 아스톤빌라전에서 십자인대 부상에서 막복귀했던 벤탄쿠르까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참 짐이 많았죠. 엔지 감독도 손흥민이 혼자서 부담감을 짊어졌다면서 고마움을 인터뷰로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의 부담감을 씻겨낼 토트넘 풀 전력이 복귀를 앞두고 있다는 굿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강력했던 엔지의 공격 축구가 재가동될 모양인데요. 토트넘이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리그 1위를 달렸던 그 포스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주전 트리오들의 컴백 소식입니다. 부상으로 이탈한 매디슨, 반더벤, 벤탄쿠르의 복귀가 이제 곧 임박이라고 합니다. 영국 풋볼런들은 이들의 복귀가 2024년의 희망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은 첼시전 패배 이전까지 순조로웠다. 하지만 반더벤과 매디슨이 부상으로 이탈한 다음 좋았던 폼이 흔들렸다. 9개월 동안 전력에서 제외됐던 벤탄쿠르가 한 달 만에 부상 당한 것도 충격이었다. 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2024년은 정말 특별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언제 복귀하느냐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손흥민 선수와는 같이 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부상 현황이 공유되는 프리미어리그 인저리에 따르면 모두 1월 복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디슨과 반더벤은 1월 14일 동반 복귀할 것이라고 합니다. 매디슨의 공백 이후 토트넘 미드필더 라인에서 뼈저린 공백을 느꼈습니다. 엔지 감독이 사르, 로셀소, 클루세스키까지 모두 테스트해 봤지만 완벽한 대처는 힘들었는데요. 그나마 최근 클루세스키가 확실히 윙어보다는 중앙이 좀 더 나은 모습입니다. 매디슨이 돌아온다면 토트넘의 공격은 훨씬 더 날카로워지고 빌드업은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더벤의 복귀가 반가운데요. 반더벤이 가공할 만한 스피드로 수비 뒷공간을 커버해 줬기에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달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빠진 후 실점률이 대폭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반더벤이 돌아와 로메로와 짝을 이룬다면 또 막강한 토트넘의 백포라인이 완성될 겁니다. 여기에 윙어 솔로몬도 13일 복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발밑이 부드러운 중앙 미드필더 벤탄쿠르의 복귀가 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벤탄쿠르도 1월 복귀가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손흥민이 아시안컵을 치르고 오는 2월부터는 토트넘이 풀전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엔지 감독이 자기가 쓰고 싶은 베스트 라인업을 언제든지 꺼내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리그 우승 가능성도 충분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1월에 손흥민의 공백을 채워줄 영입과 수비진 보강까지 누리는 토트넘입니다. 일단 손흥민의 공백이 가장 아쉬운 이유는 득점입니다. 손흥민이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중요한 순간 득점들을 넣어줬기에 토트넘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해리 케인의 동경의 대상이 시어러가 극찬한 선수가 토트넘 레이더망에 들어왔습니다. PL 역대 최다골 260골을 넣은 공격수 출신의 앨런 시어러가 자신의 안목으로 솔랑케를 칭찬했습니다. 시어러는 영국 BBC를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솔랑케는 본머스 스타일에 완벽히 들어맞는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며 PL에서 자신을 각인시키고 있다. 솔랑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신념을 지녔다. 움직임도 훌륭했다.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해선 큰 무대에서 득점해야 하고 솔랑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히샬리송의 부활은 지금도 화제이지만 아직도 완벽한 신뢰를 받기엔 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도 히샬리송이 리그 15골을 뽑아내야 스트라이커라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하기도 했었죠. 때문에 원톱 옵션을 늘리기 위해서 토트넘이 솔랑키를 노리고 있고 레비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정료입니다.
솔랑케의 몸값은 357억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현재 12골로 손흥민보다 한 골 더 넣어서 리그 득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치고는 가성비가 좋죠. 그런데 본모스가 보내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다음은 엔지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을 지닌 센터백 토디보입니다. 1월 14일 반더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로메로와 함께 로테이션 멤버인 수비수가 꼭 필요합니다. 일단 토디보의 피지컬은 합격인데요. 키 190cm에 체중 88kg의 건장한 체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99년생 23살의 프랑스 국적의 선수로 앞으로 잠재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게다가 별명이 포스트 라파엘 바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프랑스에서 주목받는 선수이죠. 키가 190cm임에도 발이 빨라서 상대의 공격수와 스피드 싸움에서 뒤지지 않고 후방 커버를 하는데 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반더벤의 장점을 닮아있기도 합니다. 또한 후방 빌드업을 즐겨하기 때문에 엔지 감독이 선호하는 발밑이 좋은 센터백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토디보가 바르셀로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유망주 시절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다가 포지션을 변경한 케이스라 이런 기술적인 면이 장점인 것이죠. 어린 선수를 사와서 비싸게 키우는 걸 좋아하는 레비 회장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선수죠. 그런데 쓸데없이 로메로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토디보는 지난 시즌에만 퇴장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심판이 다이렉트 퇴장을 선언하는 적이 2번이나 있고 나머지 한 장은 경고카드 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토디보가 옐로카드를 많이 수집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히 잘 지내는 스타일인데요. 하지만 갑자기 뭔가 자신이 담궈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한 번에 확실히 담그는 타입입니다. 때문에 뜬금없이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는 스타일이죠. 토디보의 이적료는 600억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트넘의 풀정력 트리오의 컴백과 1월 이적 시장의 영입 보강,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우승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토트넘 목표는 탑4가 아니라 그 위라고 말했죠. 우승에 대한 포부를 밝혔는데 내년 1월이 그 꿈을 이뤄줄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이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까지 올리고 온다면 베스트 중 베스트이겠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절대 손흥민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클린스만 감독이 잘 케어해줘야겠죠. 그리고 손흥민이 빠져있는 기간 동안 부상 컴백 선수와 1월 보강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있겠죠. 여러분들은 토트넘 풀전력 트리오 복귀와 1월 토트넘 영입이 손흥민의 공백을 잘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손흥민의 우승 가능성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 그동안 시청만 하시고 구독 깜빡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